뭐 이런 거 말을 해도 되겠지. 내 채널이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보. 오늘 연말을 맞아서 내년도를 대비하자라는 취지에서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는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느껴보니까 투자는 땡땡이다. 땡땡은 뭐냐? 투자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냥 1부터 100까지 거의 다 사람으로 귀결됩니다. 뭐냐면 내 주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여러분들한테 끼치는 그 파워가 엄청 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처음에 좀 믿지 않았어요. 내가 혼자 똑바로, 내가 혼자 올바른 어떤 철학을 갖고 이렇게 가면은 내 주변에 누가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약간 이런 거였는데 5년, 10년 이렇게 투자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저한테 카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제가 구독하는 채널도 있고, 근데 친구들이 저한테 이게 보내주는 카톡의 기사라던가, 유튜브 영상이라던가, 블로그 링크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 제가 딱 본 게,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건데,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건데, KBS 부동산 다큐를 봤는데, 일본에 대한 다큐였거든요. 근데 실제 일본 현지 거주 경험이 많은 일본인가, 혹은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데라 갖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사는 친구가 저한테 보내줬어요. 실제 그 영상을 찍은 유튜버들이 있어. 오늘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랑 똑같았단 말이에요. 역시. 근데 저는 그런 채널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제 친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걸 봐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러면 얘네들 하는 얘기가, 너가 생각하기에 제 친구도 거의 한 15년 정도 일본에 살았으니까, 좀 동의하냐 했더니 얘네 하는 말이 맞다. 제가 첫 번째 예로 친구들이 보내주는 카톡, 기사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뭐를 이렇게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을 볼 수도 있고, 이 책도 제가 구독하던 어떤 블로그에서 이 책이 언급이 됐어. 그래서 좀 보다 보니까 한번 이거 주문해서 봐보자. 여러분들 주변에 실제로 요새는 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카톡이라던가 아니면은 블로그라던가 유튜브라던가 요 채널들을 잘 선택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투자 포트폴리오도 중요한데 뭘 사고 아파트 어디에 투자해서 이것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결과값이고, fx라는 함수가 있으면 x값으로 뭐를 넣을 거냐면 나의 이성, 그 수많은 변수들이 있겠죠. 나의 이성, 나의 결정 능력, 나의 재력, 이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변수 한 가지는 네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것들,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외부 요소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요거 컨트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한 요소라서 요것들을 좋은 것들로 깔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맛있는 샐러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냥 과일 주스라고 칠게요. 그럼 신선한 과일을, 야채를 때려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상한 거, 초콜릿 갈아 먹고 이러면은 그 주스가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래 뭔지는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how to 좀 더 how to 얘기를 해야지 좀 더 현실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봤을 때 뭐냐면, 일단은 좋은 재료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내 몸에 좋고 여러분들 가족에 좋고 이거 좋은 거를 넣으려면은 어떤 재료를 택하냐, 그 재료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과거는 이게 너무 많이 추적할 필요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최근 3년은 봐야 돼. 최근 3년을 봐서 이 사람이, 쉬운 말로 이 사람이 3년 전에 했던 말과 지금을 딱 봤을 때, 말과 행동, 결정 능력 모든 걸 말한 거예요. 3년이 딱 지났는데 요게 약간 결과론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이었어. 그러니까 플러스 쪽이었어.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3년. 1, 2년은 제가 봤을 때는 미스매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사고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과값으로 이어지는데, 1, 2년은 이 주식 투자하는 게 비슷한데 이 괴리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3년, 5년 이렇게 장기로 넘어가다 보면은 거의 그 사람 펀더멘탈에 수렴해. 결과값들이 어떤 투자 성공일 수도 있고, 사업 성공일 수도 있고, 투자 실패, 사업 실패일 수도 있지만, 요게 3년, 5년 되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 전
부터 이 사람을 좀 내가 쭉 봐왔다라고 쳤을 때 이 사람한테 내가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딱 봤을 때 막말로 좋은 위치인가 나쁜 위치인가 요거는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 3년을 딱 봤는데 야 이거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요소들이 많이 발견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최근 3년을 봤을 때 성장하고 잘 되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많아서 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받기에도 시간이 모자르단 말이에요. 24시간이 모자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제가 요새 비슷한 일화를 본 게 뭐냐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어떤 일화였는데 그 호텔 신라 빵 맛이 뭐냐 이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사였는데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건희 회장 이야기. 12월 13일에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신라 호텔에서 만든 빵 맛을 딱 보더니 야 빵이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빵이 너무 맛이 없다.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 담당자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뭐 좋은 재료를 어떻게 공수해와가지고 만들고 직원들을 뭐 어디에 뭐 연수를 보내가지고 기술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바로 얘기한 게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내가 1분 줄 테니까 편안하게 다시 생각해봐라 하고 1분 동안 진짜 전화기 잡고 가만히 있었대. 그래서 그 담당자가 당황했지. 그러다가 진짜 실제로 1분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본인이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려서. 뭐겠어요, 여러분? 빵이 맛이 없어. 그 답은 그거였어. 유능한 기술자를 스카우트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건인가? 왜 알면서 못하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유능한 기술자를 스카우트하는 게 제일 빨라. 사람을 데려오는 게 제일 빠르다니까요. 사람을. 근데 여기서 엄청난 이 기술자를 데려오려고 하면은 돈을 지불해야겠죠. 근데 사실은 투자에 있어서는 내가 누구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기록한 걸 보는데 그렇게 비용이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그냥 올려놓은 거를 봐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는 이 최고급 기술자 1타 기술자를 빵 기술자를 데리고 오는 비용에 비해서는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이 작다. 이 투자 측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재료, 뭘 해서 했다. 이게 또 중요하단 말이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누구의 책을 필사를 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물론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간절한 정도. How bad do you want it인가? 그런 미국 동기부여 영상에 입각해서는 그렇게 간절한 거 맞기는 한데, 열심히 하는 거고 간절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하려면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가장 빠른 직선의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답답한 게 백신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말을 해도 되겠지. 내 채널이니까. 백신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생명에 걸려 있는 거고 사람들의 생명에 걸려 있는 거고 사실은 제가 이제 건설사에 있어 봤지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이게 터빈이죠. 엄청 큰 터빈. 근데 이게 기계잖아요. 기계류잖아요. 이 터빈 하나 만드는데도 각국의 기술력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각국의 이 기술력 차이가 엄청 커요. 우리나라도 물론 잘하는 편에 속하는데 이 큰 기계,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데 아니요. 터빈 하나 만드는데도 기술력 차이가 엄청 크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봤죠. 야, 그러면 인간이 만들기 제일 힘든 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첫 단이 반도체고 그 다음이 제약 바이오야. 요거를 어느 정도 이 감이 있으면은 야 이거는 자체 기술 개발해서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된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생각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희 회장 이 빵집 기술자 빵 기술자를 데려오는 스카우트하는 그걸로 치면은 이거는 야 이거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최고급을 사와야 돼. 그럼 됩니다. 뭘로 사오냐? 우리가 잘하는 걸로 벌어서 사오면 돼. 반도체 팔고 차 팔고 해가지고 요걸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학 시간에 배웠던 국제무역에서 배웠던 기본 원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말이 악용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말을 잘 쓰고 현명하게 써야 돼요.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자. 연말에 되돌아보자. 왜냐면 제가 가끔 좀 말씀드렸지만 올해보다 내년 난이도가 좀 더 빡셀 것 같아. 이거는 엄청난 예언도 아니고 엄청난 사고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심해져. 왜? 변할 게 별로 없는데 시간만 이렇게
흘렀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네덜란드 5대 0으로 졌을 때 전반전이면 이제 후반전이에요. 후반전에 급속도로 무너진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절망감에 휩싸이는 거야.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아는 것들 그리고 약간 뭐 포장 이런 거 거의 없이 노가드로 말씀드릴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자본.